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제가 현행학습까지는 어느 정도 마쳤는데 그 다음 단계로 선행학습을 해야 할지 심화학습을 해야 할지 고민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답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거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수학은 위계적인 학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학의 위계적인 학문이라는 것은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학문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그 기초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심화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강조하는 이 심화학습이 무엇인지 제가 세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를 비교하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요. 이 두 가지 문제 전부 다 3학년 2학기에 나오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푸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센에 나오는 중정도의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블랙라벨 3단계에 나오는 심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x값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외심의 성질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하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이 검정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여기 나타나 있지 않는 이 파란색 선을 잡아야 하고 PQM이라는 점을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서 알아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최소 이 8단계 정도의 사고를 해야 우리가 이 문제의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문제를 통해서 보여주듯이 일반 문제와 심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아지고 사고를 더 깊고 넓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 문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기초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게 이 문제를 통해서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번 문제인데요. 3번 문제는 선행학습을 안 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아이들과 부모님을 위해서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학교 심화교재 3% 올림피아드에 나오는 문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 문제는 50에서 시작해서 6칸씩 띄어서 15개의 숫자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몇 개의 숫자를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부터 56, 그 다음 62 쭉쭉쭉 가서 15번째 숫자는 우리가 이 규칙을 통해서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숫자는 첫 번째 50에 6을 더한 것이고, 세 번째 숫자는 50에 6을 두 번 곱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내고자 하는 15번째 숫자는 50에 6을 14번 곱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134인데 우리가 이거 50부터 134까지 합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거꾸로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더해보겠습니다. 근데 다 똑같이 184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문제를 이용해서 충분히 유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 첫 번째 15개까지 구하는 거는 초등학교 심화 문제집에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N개로 확장했을 때는 고등학교 2학년 수원 교과서 등차수열의 합에 나오는 공식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심화를 탄탄하게 하면은 그 다음 단계 선행,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 학습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심화 학습을 튼튼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선행이 연결되기 때문에 굳이 선행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아이들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그거에 대한 정리로 한번 다시 제가 짚어드리면, 수학은 우선 위계적인 학문이라는 거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크게 개념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문제풀이를 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개념은 보통 정의와 정리, 성질, 법칙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정의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리와 성질, 법칙들을 증명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한 후에는 그다음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응용력을 키우고 문제 해결력을 키우게 되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문제풀이에서 제가 다시 한번 아까 강조드렸던 심화학습이 굉장히 중요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예를 통해 보여드렸듯이 그렇게 사고를 훨씬 더 많은 조건을 고려하고 또 깊게 사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한 시간과 인내와 끈기를 갖고 해야 그런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이 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심화학습 부분에서 얼마나 초등학교, 중학교의 수학 과정, 수학 학습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수학적 창의력과 사고력을 통해서 길러진 응용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특히 킬러 문항을 맞추는 데 적용될 것이고, 그것보다 더 사실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유망 직업이라고 하는 우리 빅데이터 전문가, 사물 인터넷 종사자, 정보보호 전문가, 공학자,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수학적 분석력과 사고력을 요하는 직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의 유망한 직업을 얻기 위해서도 수학적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모두 수학 영재거나 수학 전공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회사는 난제에 부딪혔을 때 수학적 사고를 통해서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세계 경제 포럼 회장은 앞으로 2020년경에는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수학 관련된 분야에 40만 5천 개 정도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와 같이 초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인 수학 학습을 시키는 것은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유망한 직업을 얻는 데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